저도 맞아봤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안 아프시네요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 통증을 완화해 환자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치료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하기 때문에 효과도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뼈주사라고도 불리는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뼈주사의 성분과 원리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신경차단술은 간단하게 말하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과 신경 자극을 억제해주는 주사 치료입니다. 여기에는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데요. 국소마취제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회로를 차단해서 바로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고, 스테로이드는 주변에 생긴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약물 치료랑 물리 치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신경차단술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는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급성기에는 약 먹거나 물리 치료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신경차단술은 빠르게 통증을 완화해줘서 환자가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치료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하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덜 주고 효과도 빠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 성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맞아도 되는 건지 막 뼈가 녹는 건 아닌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단점이나 부작용이 따로 있을까요? 네,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흔히 뼈가 녹는다는 얘기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말하는 건데요. 정해진 용량과 횟수를 지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 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의 80ml 기준으로 봤을 때 1주나 2주의 간격을 두고 국소 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연간 6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80ml가 아니라 10 내지 20ml로 아주 소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주사 간격이나 횟수에 여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맞을 때는 이 간격을 주고 1년에 6회 정도로 제한하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신경차단술의 부작용으로는 감염이나 출혈, 신경 손상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암이라는 정밀한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부담이 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름이 뼈주사라 그런지 괜히 막 뼈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맞으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주사 자체를 겁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이 뼈주사의 고통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네. 환자분들 실제 주사 맞기 전에 뼈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하면서 매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신경 근처에 놓는 주사입니다. 전용으로 나온 아주 얇은 특수 바늘을 사용하고요. 영상 장비로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넣기 때문에 통증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맞아봤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안 아프시네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시술 시간도 대개 3분 정도면 끝나고요. 국소마취 없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러면 이 주사 맞고 나서 바로 일상생활이나 운동도 가능한가요? 보통 시술 직후에는 가벼운 통증이라든지 땡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하루 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상태에 따라서 간단한 걷기라든지 운동, 가벼운 활동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무거운 물건 들기라든지 허리 돌리기 같은 허리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그런 동작은 며칠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시술 당일보다는 다음 날에 샤워를 추천드리고 목욕기나 탕에 들어가시는 건 시술 2-3일 정도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효과가 별론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통증의 정도가 개인마다 좀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통증의 원인이나 염증의 정도, 질환이 진행된 시기에 따라서 그 반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증 초기에 시술을 하면 효과가 아주 좋은 편이고요. 오래된 만성 통증이나 신경 눌림이 심한 경우에는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스크 자체 문제보다는 근육이나 인대 문제일 수 있어서 사람마다 효과가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주사를 맞고 나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오래 가는 편인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대부분 환자분들이 시술 직후나 다음 날부터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고요. 일부는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서서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술해보고 반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은 뒤에도 재발 위험이 좀 큰 편인 것 같은데 평소에 허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디스크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오는 일종의 숙명적인 질환이라 100% 재발 방지는 어렵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킴으로써 예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쵸. 네, 구부정한 자세라든지 장시간 앉아 있다든지 운전을 오래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헬스보다는 수영이나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이나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위해서 플랭크나 버드독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금연이나 그다음에 절주,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담배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가중시킨다는 자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시고 또 급성으로 통증이 오게 되면 무조건 침상 안정 취하고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증상을 유발했던 활동만 피하고 가벼운 걷기라든지 일상생활 정도는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요통은 누구나 한 번 이상은 겪게 되는 매우 흔한 증상이며 하지만 이 중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만약 증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간단한 시술만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해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희진 선생님과 함께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내용 꼭 숙지하셔서 건강한 척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